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가 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죠. 이 회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사례를 각색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원래는 경력 단절이었던 여성이었는데 자신에게 어떤 취업기를 부여했던 게 바로 이 대형마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마트에 직접 고용되기도 하고 기간제로 하기도 하고 외부 도급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녀에게는 사실 평범한 월급을 받고 있는 남편이 있고요. 한 지금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본인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고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게끔 해주고 교육하는 데도 도움을 줬고 굉장히 이제 소중한 직장이자 소중한 일터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추억이 깃든 그런 곳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자신 지점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자도 발생을 하고 주변 지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지점은 적자여서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속한 매장의 매출도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회사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정리해고를 한다 아니면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리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지점뿐만 아니라 전체 지점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자금도 수혈을 해야 되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감원하겠다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라고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주변의 직원들이 잘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A씨의 차례까지 오게 됩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력 감원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는 기업 회생 신청을 고민하게 돼요. 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어느 정도 면책을 받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회생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씨는 회사에서 회생 신청을 한다? 아니면은 약간 구조조정을 한다 했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동안 경제신문, 경제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었고 회생 절차나 회생이란 말도 익숙하지 않죠. 경제신문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회생, 파산 이런 단어도 사실 쉽게 볼 만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결국에 A씨는 일자리 잃을 거냐 안 잃을 거냐 이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남편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봐요. 이제 여보는 뭐 회사에 대해서 아냐, 회사 관련 지식이 있냐, 아니면 회생 파산에 대해서 아느냐. 근데 남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냥 회생 파산하면 어려워지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들었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결국에 회사는 회생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회생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보통은 회생 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청산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법원의 제약, 이제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회생 결정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업에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원을 한다거나 인력 관련 감축을 한다거나 어떤 경영적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A씨는 원래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만 일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일 잘하면은 뭐 잘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잘리고 나는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회생 같은 절차를 경험하고 나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일하던 곳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떤 지점은 통째로 매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나의 안위만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됐고 결국에 A씨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례는 최근에 홈플러스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했죠. 이 회생 개시 결정도 거의 즉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일단 회생 절차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생 절차는 보통 이제 파산 절차 이렇게 두 가지를 도산 절차라고 합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는 이래요. 회생 절차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그래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가치라고 하는데 이 계속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회생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나 비영업용 자산을 매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최대한 갚고 남은 회생 채무에 대해서는 조금 면책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파산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질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 계속 회사를 유지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면은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같은 걸 정리해서 채권자들,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를 파산 절차라고 하는데요. 계속 가치, 계속 기업 가치라고도 하는데 이 계속 기업 가치는 보통 10년의 회생 절차 기간 동안 이제 발생할 만한 어떤 이익이나 가치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요.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장 큰 이득은 역시나 채권자들에게 빚을 조금 덜 갚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근로자들에게는 공익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내 월급이나 퇴직금은 회사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요,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이 뭐 소송을 건다거나 가압류를 건다거나 이런 거가 원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래도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그나마 공익적으로 이 보호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인정되는 채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월급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회생을 하는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빨리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면은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는 쪽으로 많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가 이런 돈을 줄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파산과 관련해서, 파산이나 도산인데 도산을 했을 때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이제 2,1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대신 갚아줍니다. 회사가 줘야 될 돈을 대신 주는 거죠.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움에서는 조금 벗어나실 수 있다. 다만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최근에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법인 파산으로 진행이 됐던 케이스가 작년에 1940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전년 2023년에는 1657건이었어요. 수치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망하고 있고 파산을 하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많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전년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상황이고, 대형마트의 매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에 2024년 유통 관련 회사들,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 1월 23일경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주요 유통업체들의 어떤 상황, 온라인을 포함해서 매출 변동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요 유통업체 매출 2024년의 경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요. 유일하게 감소한 게 오프라인인 대형마트였습니다. 이 편의점이나 온라인 매출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유일하게 감소했던 게 대형마트 매출이었어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 대형마트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자, 대형마트가 어떤 폭이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마트는 6.6%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식품 분야가 4.4%, 그리고 가전 문화가 17.9% 감소했고요. 가정 생활과 관련한 11.5% 감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가 많이 타격을 받은 거고, 이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시거나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를 하셨던 거래처의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 사건을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하나는 투자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인데, 첫째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이득을 볼 업체가 어딘가, 이 어떤 업체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득을 볼 업체가 어딘가가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적으로 관점을 많이 보죠. 홈플러스 같은 업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 경쟁업체가 사라져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 보통 이마트 같은 게 되는데, 이마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숲이라고, 이제 과거 전 아프리카 TV죠. 숲과 트위치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위치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숲 플랫폼이 굉장히 큰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 가격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었던 게 IMF 이후에 이제 식품 관련 기업들이었는데요. 특히 제과 관련 특정 기업을 언급하자면 혜태 같은 기업들이 그때 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난 기업의 경쟁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고, 혜태가 제과 나 어떤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생산을 했었는데 이 경쟁 업체들이 사실은 상당한 이득을 봤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회생파산이라는 사건을 보면은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망해서 수혜를 보거나 이익을 볼 경쟁 업체가 어딘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이 자본주의는 냉정한 거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좀 슬프지만 누군가는 실패를 하게 돼 있고 누군가는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누군가의 실패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개인의 관점이에요. 일단은 이 해당 회사의 직원들과 거래처가 많이 피해를 보겠죠. 예를 들면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들고 계셨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채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보통은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실 거예요. 최근에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최근에 부업 강의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 부업 강의가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이 부업을 굉장히 홍보를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업의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편인데, 다만 그 부업이라는 거, 어떤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이 부업 같은 거를 미리 조금 고민하고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면 조금 더 적응이 빠르겠죠.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자리가 불안할수록 사실은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언제든지 사실은 망할 수 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큰 대기업, 대마불사라고 하죠. 보통 어떤 기업이든 굉장히 커지면 망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도 있는 건 맞는데요. 항상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와 관련해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언제나 어떤 회사든 망할 수 있고요. 언제든 개인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의 경우에도 항상 기본적으로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항상 영원한 안정이나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어떤 무위험의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를 항상 각인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사례에 각색했듯이 이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이 굉장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60세 정년까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생계 유지 정도 수준으로 보통 발생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향후 미래나 노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부업이나 재테크, 특히 어떤 부를 어떤 식으로 불리 나갈지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